나는 서울의 한 호텔 로비에서 내 자식들이 웃으며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가면서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며느리 수지는 드디어 부담에서 해방됐네 라고 말했고 모두 크게 웃어넘겼다. 그들은 내가 그 말을 들었다는 것을 몰랐다. 또 이 여행 예약비 전부를 내가 마련했다는 것도 몰랐다. 8개월 동안 주말마다 전통시장에서 김치전과 호떡을 팔아 모은 돈, 작은 동전을 장독대 뒤에 숨겨둔 양철통에 넣어둔 정성, 그 모든 것을 몰랐다. 그리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하려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야기는 3주 전 어느 화요일 오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창문 너머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던 날, 늘 그렇듯 홀로 커피를 내리던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전화를 건 사람은 큰아들 민수였다. 그는 무언가 부탁이 있을 때마다 쓰던 그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좋은 생각이 있어요. 우리 가족 다 같이 설 연휴에 여행 가는 거 어때요? 예전처럼요. 그의 목소리에서 흥분이 전해졌다.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늘 일상적인 저녁 식사 외에는 가족 모임에 잘 불리지 못했던 내가 오랜만에 포함되는 순간이었다. 민수는 이어서 말했다. 부산 해운대에 있는 호텔을 찾았는데 수영장도 있고 아이들 놀거리도 많고 정말 완벽해요. 엄마가 예약만 해주시면 돼요. 나중에 우리가 돈은 드릴게요. 늘 그렇듯 모든 보증은 내 이름으로 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기뻤다. 오랜만에 가족에게 필요한 존재로 느껴졌으니까. 그날 오후 나는 호텔에 전화를 걸어 예약을 진행했다. 안녕하세요. 해운대 바다호텔입니다. 럴터명 예약하고 싶습니다. 직원이 건네는 가격은 500만 원이 넘었다. 내 국민연금과 시장에서 번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작은 반지함을 열었다. 남편이 40년 전 결혼할 때 끼워준 금반지, 세월이 담긴 그 반지를 다음날 남대문 금은방에 팔았다. 100만 원. 가슴이 무너지는 금액이었지만 가족의 웃음을 위해 거래를 마쳤다. 그 후 나는 한겨울에도 보일러를 아껴 집안을 차갑게 두었고 장을 볼 때는 고기 대신 김치와 두부로 끼니를 때웠다. 이 모든 건 단 7일간의 가족 여행을 위해서였다. 출발 3일 전 민수는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애들도 엄청 기대돼서 벌써 짐 다 쌌어요. 준비 잘 되고 있죠? 응, 다 준비됐단다. 이제 마지막 결제만 남았어. 아, 그건 가서 정리하면 되지 뭐. 중요한 건 같이 있는 거니까요. 나는 더 묻지 않았다. 전날 밤 신용카드로 남은 금액까지 다 결제하며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이제 완벽하다. 우리 가족이 함께하는 7일이 기다리고 있다. 설레는 마음으로 새벽에 일어나 여행 가방을 챙겼다. 어머니께 물려받은 진주 목걸이, 가장 아끼던 한복 저고리, 그리고 해변 산책에 신을 운동화까지 정성껏 넣었다. 민수가 차로 나를 데리러 오기로 한 시간이 다가오자 나는 거울 앞에서 곱게 화장을 하고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제 정말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겠지. 하지만 그날 나는 전혀 예상치 못한 진실을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다. 변환된 한국 버전 포스트카드, 조수석에 앉은 며느리 수지는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뒷좌석에는 두 손주가 태블릿으로 게임을 하고 있었다. 좋은 아침이다, 우리 가족아. 내가 채 올라타며 인사했지만 대답한 건 손주들 뿐이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수지는 잠깐 고개를 들더니 마지못한 듯 운걸거렸다. 민수는 시동을 걸었다. 완벽한 가족 여행 준비됐지? 내가 밝게 물었다. 네, 엄마. 민수의 목소리에는 피곤이 묻어 있었다. 수진아, 내 동생 은정이한테 문자 보냈어? 같이 출발했대? 네, 벌써 떠났어요. 은정이 남편은 운전이 너무 느려서 우리 먼저 도착할걸요. 수지는 여전히 눈은 휴대폰에 고정된 채 대답했다. 가는 내내 나는 대화를 이어가려 했다. 민수의 회사 일은 어떤지, 호텔에 가서 무엇을 할 계획인지, 아이들이 수영을 배웠는지.
돌아온 답은 짧은 단어들이었고 미소는 금세 사라졌다. 수지는 계속 친구 단체 채팅방에 글을 쓰며 혼자 피식 웃었다. 그거 그렇게 재밌어? 내가 조심스레 물었다. 친구들 얘긴데요. 엄마가 이해하시기 힘드실 거예요. 그 말에 나는 입을 다물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차창 너머로 논밭과 작은 한옥들, 단풍이 물들어가는 나무들이 스쳐갔다. 나는 그동안 전통시장에서 호떡을 팔며 모았던 돈, 밤마다 바느질하며 번 푼돈, 그리고 결국 팔아버린 결혼 반지를 떠올렸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사진으로만 보던 풍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유리창에 햇살이 반짝이는 현대식 건물, 정원에는 국화와 동백이 화려하게 피어 있었다. 로비 앞 분수에서 물소리가 흘러나왔고 멀리 바다 향기가 풍겼다. 와, 정말 아름답다. 우리가 여기 오다니 믿을 수가 없네. 가슴이 벅차올랐다. 손주들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뛰어가며 환호성을 질렀다. 민수와 수지는 트렁크에서 캐리어를 꺼냈다. 그때 두 번째 차도 도착했고 은정 부부와 다른 가족들이 내렸다. 17살 손녀 지현만이 달려와 나를 안아주었다. 할머니, 여기 진짜 대박이에요. 수영장 보셨어요? 엄청 크대요. 밤에는 공연도 있대요. 그래, 지연아. 정말 멋진 한 주가 될 거야.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그래도 누군가는 내 기쁨을 함께 나눠주고 있었다. 우리는 모두 로비 안으로 들어갔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크리스털 조명, 향긋한 꽃내음이 풍기는 공간. 나는 접수대로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예약한 김은옥입니다. 젊은 직원이 미소 지으며 키보드를 두드렸다. 네, 김은옥님. 일행 12분, 바다 전망 가족 스위트 5실, 7방 맞으시죠? 모든 준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내 뒤에서 아들들의 속삭임이 들렸다. 5개 스위트라고? 나는 더 간단할 줄 알았는데. 엄마가 다 준비하셨어. 비용은 나중에 정리하자. 민수의 목소리였다. 직원이 열쇠를 건네며 말했다. 조식은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 중식은 12시부터 3시까지, 석식은 6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스파, 수영장, 체육관, 공연 모두 무료로 이용 가능합니다. 나는 두 손을 모으며 감탄했다. 세상에 이렇게 완벽할 수가. 얘들아, 다 들었지?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대. 그러나 뒤를 돌아봤을 때 나는 얼어붙었다. 민수도 수진도 은정 가족도 손주들도 모두 사라져 있었다. 지연만이 어딘가 불안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다들 어디 갔니?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엘리베이터로 갔어요. 방에 먼저 짐 풀러 간다고 아빠가. 지연은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점점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 지연아, 솔직히 말해. 무슨 일이지? 아이의 손이 떨리며 휴대폰을 꺼냈다. 할머니, 사실 말씀드리기 힘든데 가족 단톡방이 있어요. 이름이 스트레스 없는 여행이에요. 거기에 휴대폰 화면 속 메시지들이 내 가슴을 찢어놓았다. 드디어 도착. 역시 엄마가 다 해결했네. 완벽하다. 이제 우리끼리만 즐기면 되겠다. 접수대에서 엄청 들떠 있던데 창피해서 혼났어. 그래도 쓸모는 있네. 방에서 TV나 보게 두고 우린 제대로 즐기자. 눈앞이 흐려지고 숨이 막혔다. 수개월 동안의 고생, 내 반지, 내 희생, 모두 그들의 웃음거리였다는 사실에. 할머니, 지현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다. 나는 무너지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다. 쓰러질 듯한 대리석 바닥 위에서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다짐했다. 나는 5개의 객실키를 떨리는 손에 쥔 채 눈물이 그렁그렁한 지연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휴대폰에는 가족 단톡방 메시지가 계속 올라오고 있었고 그 하나하나가 내 가슴을 찌르는 비수가 되었다. 엄마가 괜히 저녁 먹자고 들이대면 어쩌지? 걱정 마, 수진아. 너무 귀찮게 굴면 피곤해 보인다고 방에 가서 쉬라고 하면 돼. 중요한 건 애들이 즐겁게 노는 거잖아.
나는 눈을 감고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복도는 꽃향기와 청결한 향으로 가득했지만 내 입안에는 굴욕의 쓴맛만 남아 있었다. 40년 동안 자식들을 키우며 내 꿈을 접었고 이번 여행을 위해 결국 결혼 반지까지 팔았다. 그런데 돌아온 건 배신뿐이었다. 지연아, 그 단톡방 언제부터 있었니? 손녀는 위로 스크롤하며 대답했다. 할머니, 삼촌이 여행 얘기 꺼낸 날부터예요. 여기 봐요. 12월 12일 아빠가 만들었다고 떠 있잖아요. 화면에는 분명히 스트레스 없는 여행이라는 제목과 함께 민수가 생성했다는 기록이 있었다. 그날 민수가 내게 다정한 목소리로 가족 여행 가자고 말했던 바로 그날이었다. 나는 더 오래된 메시지를 읽어 내려갔다. 엄마한테 벌써 말했어. 다 믿으셨대. 예약은 엄마가 알아서 할 거야. 엄마는 기계 잘 못 다루니까 혹시 틀려도 우리가 고치면 돼. 중요한 건 엄마가 돈만 내면 된다는 거. 좋아. 이제 진짜 편하게 여행 가는 거네. 괜히 가족 행사랍시고 다 같이 움직이는 건 없다. 각자 즐기자. 눈물이 차올라 글자가 번져갔다. 그런데 더 끔찍한 건 최근 대화였다. 호텔 예약자 이름 변경 가능한 거 확인했어? 응. 은정이가 프런트에서 물어봤어. 엄마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 변경 가능하대. 좋아. 내일쯤 설득해서 예약을 우리 이름으로 바꾸자. 마지막 날엔 결제 오류 핑계대고 엄마한테 다 떠넘기면 돼. 숨이 막혔다. 단순히 나를 따돌리려는 게 아니었다. 그들은 나를 빚만 떠안고 버려질 존재로 계획해둔 것이었다. 할머니! 지연이 내 팔을 붙잡았다. 어떡하실 거예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예전 같았으면 울음을 삼키고 방에 틀어박혀 TV만 보며 남은 일주일을 보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반지를 팔던 순간 새벽마다 호떡을 부쳐 시장에 나갔던 8달의 시간, 그리고 내 자식들이 나를 그저 지갑으로 여긴다는 사실. 모든 게 내 안에서 변화를 일으켰다. 아직은 잘 모르겠구나. 하지만 울면서만 있진 않을 거야. 나는 눈물을 훔치며 지형과 함께 내 객실로 향했다. 바다 전망 발코니, 새하얀 침구, 대리석 욕실. 몇 달 동안 꿈꿔온 공간이었지만 지금은 텅 빈 무대 같았다. 창밖을 보니 가족들은 벌써 수영장과 바닷가에서 웃고 떠들고 있었다. 가장 아픈 건 돈이 아니란다. 내가 낮게 말했다. 거짓말도 아니고 난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될 줄 알았어. 함께 예쁜 추억 만들 줄 알았는데 지연의 눈가도 붉어졌다. 할머니, 저 그때 말렸어요. 이건 불공평하다고. 근데 어른들은 원래 힘든 선택을 해야 한다면서. 힘든 선택?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나는 그들에게 불편한 짐일 뿐이었구나.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민수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엄마, 우리 다 자리 잡았어요. 점심은 바닷가 식당에서 먹을게요. 엄마는 방에서 룸서비스 드세요. 저녁에 봬요. 거짓말이었다. 그들은 처음부터 나와 함께할 생각이 없었다. 하지만 이번엔 아프지 않았다. 오히려 미소가 지어졌다. 지연아, 아빠한테 전해라. 고맙지만 난 따로 할 일이 있다고. 그리고 그건 거짓말이 아니었다. 나는 이미 머릿속에 계획을 세우고 있었으니까. 그날 오후, 가족이 내가 낸 돈으로 바다와 호텔을 즐기는 동안 나는 중요한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첫 번째는 은행, 두 번째는 호텔 프런트, 세 번째는 변호사. 그들이 나를 만만하게 본 게 잘못이었다. 이제부터는 내가 판을 짜는 쪽이었다. 여든 가까운 세월 동안 배운 게 하나 있다면 여자를 과소평가한 순간 그건 가장 치명적인 실수라는 것이다. 확인차 주민번호와 카드번호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은옥 어머님. 은행 상담원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본인 확인을 마친 뒤 나는 최대한 신중히 상황을 설명했다. 저 가족 중 누군가가 제가 직접 결제한 호텔 요금을 사기라고 신고하려는 것 같아요. 제가 부산 해운대 호텔에 600만 원 넘게 결제했는데 전부 제 손으로 승인한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김어머님.
혹시 증빙 자료가 있으신가요? 네. 예약 확인증, 결제 내역, 그리고 증언해줄 손녀까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 아들이 이걸 뒤집으려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은행 직원은 모든 내용을 기록하더니 말했다. 그럼 지금부터 해당 계좌에 보호장치를 걸겠습니다. 누가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정식 조사가 들어가야 하며 그동안은 어머님 결제가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잠시 후 관련 서류를 이메일로 보내드릴 테니 작성해 두시면 좋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전쟁의 첫 싸움에서 이긴 듯한 기분이었다. 그러나 아직 무기가 더 필요했다. 두 번째로 나는 호텔 프런트에 전화를 걸어 매니저와 통화했다. 안녕하세요. 해운대 바다호텔 총지배인 박성호입니다. 제가 가족을 위해 모든 비용을 결제했는데 그들이 제 명의로 된 예약을 조작하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주세요. 네, 어머님. 이런 가족 문제는 사실 처음이 아닙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첫째, 예약은 전적으로 제 명의로 제가 자발적으로 지불한 것임을 공식 문서로 확인해 주세요. 둘째, 가족이 제 동의 없이 변경하려 하면 반드시 저에게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곧 서면 확인서를 보내드리고 직원들에게도 철저히 전달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회의 일정을 잡아드릴까요? 네, 아침 9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전화는 가장 중요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유언장을 도와줬던 변호사, 초의 변호사에게 연락을 했다. 여보세요, 김어머님. 무슨 일이시죠? 최 변호사님, 큰일이 생겼습니다. 나는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여행 준비, 단톡방 메시지, 내 명의로 결제된 예약을 가족들이 뒤엎으려는 계획까지.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다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심각한 사기이자 노인 학대에 해당합니다. 자식이 부모 재산을 속여 이용하는 건 중대한 범죄입니다. 더군다나 정당한 결제를 부정하려는 건 금융사기입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잘하셨습니다. 이미 은행과 호텔에 알리신 건 아주 현명합니다. 제가 곧 진술서 양식을 보내드릴 테니 공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대형 호텔엔 보통 공증 서비스가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하지만 제 자식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한다는 게 결정을 내리시는 건 어머님이십니다. 다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재산 보호를 위해선 필요한 조치입니다. 전화를 끊자 방 안은 노을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바깥에서는 가족들이 바닷가에서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엄마, 민수가 들어왔다. 억지 웃음을 지으며 물었다. 오늘 오후엔 뭐 하셨어요? 아주 생산적인 시간을 보냈단다. 생산적이요? 뭐 하셨는데요? 중요한 전화, 서류 정리, 어른으로서 해야 할 일들.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다. 엄마, 사실 저랑 은정이가 호텔 업무를 좀 대신 맡아드리면 어떨까 했어요. 키 같은 것도 우리가 보관하면 더 편하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야 네가 다른 방 키를 갖고 있어야 하니? 내 질문에 민수는 순간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다. 그냥 혹시 몰라서요. 편리할까 싶어서. 나는 차분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민수야, 나 올해 65이지. 아직 90도 아니야. 방키 정도는 내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단다. 그는 얼굴을 붉히며 얼버무렸다. 아, 엄마 뜻대로 하세요. 저녁은 같이 드시죠? 물론이지. 내가 돈 낸 밥 아니니? 내 말에 민수는 순간 말을 잃었다. 확인차 주민번호와 카드번호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은옥 어머님. 은행 상담원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본인 확인을 마친 뒤 나는 최대한 신중히 상황을 설명했다. 저 가족 중 누군가가 제가 직접 결제한 호텔 요금을 사기라고 신고하려는 것 같아요. 제가 부산 해운대 호텔에 600만 원 넘게 결제했는데 전부 제 손으로 승인한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김어머님. 혹시 증빙 자료가 있으신가요? 네. 예약 확인증, 결제 내역, 그리고 증언해줄 손녀까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 아들이 이걸 뒤집으려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은행 직원은 모든 내용을 기록하더니 말했다. 그럼 지금부터 해당 계좌에 보호장치를 걸겠습니다. 누가 이 일을 제기하더라도 정식 조사가 들어가야 하며 그동안은 어머님 결제가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잠시 후 관련 서류를 이메일로 보내드릴 테니 작성해 두시면 좋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전쟁의 첫 싸움에서 이긴 듯한 기분이었다. 그러나 아직 무기가 더 필요했다. 두 번째로 나는 호텔 프런트에 전화를 걸어 매니저와 통화했다. 안녕하세요. 해운대 바다호텔 총지배인 박성호입니다. 제가 가족을 위해 모든 비용을 결제했는데 그들이 제 명의로 된 예약을 조작하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주세요. 네, 어머님. 이런 가족 문제는 사실 처음이 아닙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첫째, 예약은 전적으로 제 명의로 제가 자발적으로 지불한 것임을 공식 문서로 확인해 주세요. 둘째, 가족이 제 동의 없이 변경하려 하면 반드시 저에게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곧 서면 확인서를 보내드리고 직원들에게도 철저히 전달하겠습니다. 내일 오전 회의 일정을 잡아드릴까요? 네, 아침 9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전화는 가장 중요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유언장을 도와줬던 변호사 최 변호사에게 연락을 했다. 여보세요, 김어머님. 무슨 일이시죠? 최 변호사님, 큰일이 생겼습니다. 나는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여행 준비, 단톡방 메시지, 내 명의로 결제된 예약을 가족들이 뒤엎으려는 계획까지.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다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심각한 사기이자 노인 학대에 해당합니다. 자식이 부모 재산을 속여 이용하는 건 중대한 범죄입니다. 더군다나 정당한 결제를 부정하려는 건 금융사기입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잘하셨습니다. 이미 은행과 호텔에 알리신 건 아주 현명합니다. 제가 곧 진술서 양식을 보내드릴 테니 공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대형 호텔엔 보통 공증 서비스가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하지만 제 자식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한다는 게 결정을 내리시는 건 어머님이십니다. 다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재산 보호를 위해선 필요한 조치입니다. 전화를 끊자 방 안은 노을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바깥에서는 가족들이 바닷가에서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엄마, 민수가 들어왔다. 억지 웃음을 지으며 물었다. 오늘 오후엔 뭐 하셨어요? 아주 생산적인 시간을 보냈단다. 생산적이요? 뭐 하셨는데요? 중요한 전화와 서류 정리, 어른으로서 해야 할 일들.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다. 엄마, 사실 저랑 은정이가 호텔 업무를 좀 대신 맡아드리면 어떨까 했어요. 키 같은 것도 우리가 보관하면 더 편하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야 네가 다른 방 키를 갖고 있어야 하니? 내 질문에 민수는 순간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다. 그냥 혹시 몰라서요. 편리할까 싶어서. 나는 차분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민수야, 나 올해 65이지. 아직 90도 아니야. 방키 정도는 내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단다. 그는 얼굴을 붉히며 얼버무렸다. 아, 엄마 뜻대로 하세요. 저녁은 같이 드시죠? 물론이지. 내가 돈 낸 밥 아니니? 내 말에 민수는 순간 말을 잃었다. 이건 호텔의 잘못이 아니라 제가 직접 결제한 제 결정이라는 점을 분명히 남겨주세요. 그리고 혹시 가족들이 저를 찾으면 제가 삼색 3회 있다고 말씀해 주세요. 다만 정중히 이야기할 때만 만나겠습니다. 고함을 지르거나 무례하게 굴면 곧바로 보안팀을 불러주세요. 총지배인 박성호는 기록을 마친 뒤 묘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김어머님, 왜 이런 결정을 하신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박 지배인, 혹시 가정이 있으세요? 네, 아내와 어린 자녀 둘이 있습니다. 사랑하시죠? 당연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들이 당신을 배신한다면 당신을 이용하고 부끄러워하며 심지어 속여서 돈까지 빼내려 한다면요? 그는 잠시 침묵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40년 동안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밥 먹이고 옷 입히고 병원에 데려가고 공부시키느라 제 꿈은 접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깨달았어요. 그들에게 나는 엄마가 아니라 돈 내는 사람일 뿐이란 걸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김어머님. 아니에요. 이건 슬픔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나는 초에 변호사가 준비한 공증 문서에 서명했고 호텔 공증인이 와서 모든 절차를 공식화했다.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만 더 드려도 될까요? 낮 12시 30분에 택시를 준비해 주세요. 몇 분이 타십니까? 딱 2명, 저와 손녀 지현이요. 공항으로 가시는 겁니까? 아니요. 다른 호텔로요. 진짜 휴가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그제야 박지배인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방으로 돌아오니 아침 8시 반이었다. 가족들은 또 나를 빼고 하루 일정을 짜고 있겠지.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발코니에서 룸서비스로 시킨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마시며 기다렸다. 9시 정각 지연이 첫 메시지를 보냈다. 단톡방 캡처였다. 오늘 일정 완벽. 오전엔 해운대 바닷가, 오후엔 스파. 할머니는 또 방에 틀어박혀 있겠지. 점심 후엔 프런트 가서 객실 변경 마무리하자. 10시 박지배인에게서 전화가 왔다. 김어머님, 준비가 끝났습니다. 3시행 1, 3기형 2, 3시행 4, 35호 카드키는 지금부터 무효 처리됩니다. 좋습니다. 혹시를 대비해 직원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이미 보안팀까지 대기 중입니다. 10시 7분, 은정이 수영장에서 올라와 객실로 가려다 실패했다. 10시 11분, 지현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할머니, 엄마가 프런트에서 소리 지르고 있어요. 카드키가 안 된다며 난리예요. 10시 20분, 드디어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방에 문제가 생겼어요. 카드키가 전혀 안 먹혀요. 프런트에선 예약 변경이 있었다는데 말도 안 되잖아요. 엄마 좀 내려오셔서 해결해 주시면 안 돼요? 정말 이상하구나. 혹시 너희가 뭘 바꾼 건 아니니? 그럴 리가요. 엄마, 제발 좀 도와주세요. 미안하다 아들아. 난 지금 바빠. 하지만 곧 해결되겠지. 그는 당황한 목소리로 무슨 일로 바쁘세요? 라고 물었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발코니에 앉아 다시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아래 수영장에서 가족들이 허둥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가 평생 참고만 살았지만 진짜 힘은 참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키는 용기에서 나온다는 걸. 엄마만이 해결할 수 있는 오해래요. 호텔에서 우리가 묵는 객실을 취소했다고 하네요. 말도 안 되죠? 엄마, 이건 분명 실수죠. 은정의 남편이 다급하게 말했다. 나는 차분히 대답했다. 왜 말도 안 되지? 왜 내가 방을 취소하지 않았을 거라고 확신하니? 순간 긴 침묵이 흘렀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박지배인이 이미 다 설명했을 텐데 아침에 아주 생산적인 회의를 했거든. 엄마, 정말 방을 취소하신 거예요? 그래, 왜냐고?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나는 전화를 끊고 발코니로 나갔다. 정각 11시 호텔 직원들이 수영장 쪽으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다. 지배인 박성호, 고객 관리 직원 1명, 그리고 사복 차림의 보안 요원까지. 그들이 내 가족에게 다가가 설명하는 순간 아이들은 어리둥절해하며 부모 곁에 모여들었다. 표정에는 충격, 당황,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11시 5분 내 문을 세차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급박하고 절박한 노크였다. 문을 열자 민수, 은정 부부, 수진이 서 있었다. 얼굴엔 분노와 공포가 섞여 있었고 뒤에는 해변 가방을 든 손주들이 서 있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에요? 수진이 소리쳤다. 좋은 아침이구나. 나는 태연이 대답하며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했다. 호텔에서 엄마가 방을 취소했다고 하잖아요. 말도 안 돼요. 왜 말이 안 돼? 너희는 내 가족이니까 그게 이유야.
나는 휴대폰을 꺼내 지연이 보내준 단톡방 캡처를 보여줬다. 글자를 확인하는 순간 그들의 표정이 무너져 내렸다. 이건 상황이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에요. 민수가 변명하려 했다. 스트레스 없는 여행이 그냥 상황일 뿐이라고? 엄마는 돈만 내고 TV나 보게 두자는 그리 단순한 농담이라고? 방 안은 숨 막힐 듯 조용해졌다. 엄마, 애들도 있잖아요. 우리 방까지 다 없애버리면? 은정 남편이 입을 열었다. 그 애들이 바로 너희가 나를 멀리하려고 따로 부모까지 고용하려 했던 그 손주들이냐?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나는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선택지는 하나다. 호텔 직원들이 짐을 이미 싸놨으니 택시 불러 다른 호텔에 가라. 내 돈으로. 엄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고칠게요. 민수가 애원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고치겠다고? 단톡방은 네가 나한테 여행 가자고 전화한 그날 만들어졌잖아. 시작부터 거짓말이었어. 수지는 얼굴을 감싸며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은정은 울먹였고 민수와 남편은 아이처럼 서 있었다. 그때 수진이 마지막으로 날카롭게 말했다. 엄마, 혼자 남으시면 결국 우리 다시 찾게 될 거예요. 외로움 못 견디시잖아요. 나는 문을 열며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다. 외로워도 괜찮다. 하지만 나를 멸시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건 그 어떤 외로움보다 끔찍하다. 그 순간 그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에어컨 소음과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다. 아니라고? 그럼 단톡방에서 짐덩어리 치우자. 오늘까지만 참고 연기하자는 말은 뭔데? 나는 냉정하게 물었다. 은정 남편은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복도에서 지연이 나타났다. 다른 손주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던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상처가 드러나 있었다. 무슨 일이에요? 왜 우리가 떠나야 해요? 가슴이 찢어졌다. 나를 지켜준 단 한 사람, 내 손녀마저 여기서 떠나야 하는 상황이라니. 나는 손짓하며 불렀다. 지연아, 이리 와. 그녀가 다가오자 나는 두 손을 꼭 잡아주었다. 얘야, 너희 부모님과 나는 큰 갈등이 있어. 그래서 그들은 이 호텔에서 떠나야 해. 왜요, 할머니? 나는 디에고, 은정 남편들 바라봤다. 혹시라도 자신의 딸에게 진실을 말할 용기를 낼까 싶어서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아빠가 큰 잘못을 했단다. 지연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럼 그 단톡방 때문이죠?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뭘 안다고 그래? 수진이 다급하게 외쳤다. 저 다 알아요, 엄마. 할머니 흉보고 아예 여행에서 빼버리려고 했던 거. 호텔비 다 나 내게 하고 뒤로는 은행에 신고해서 환불받으려고 했던 거. 애들은 따로 보모 붙여서 할머니랑 못 만나게 하려던 거. 다 봤어요. 그녀의 말은 따귀처럼 내리쳤다. 내 자식들과 며느리 사위는 한순간에 고개를 숙였다. 할머니는 아빠, 엄마 위에 결혼 반지까지 팔았는데 알고 있었어요. 민수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은정 남편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우린 몰랐어. 몰랐던 게 아니라 묻지도 않았지. 나는 단호히 잘라 말했다. 수지는 이를 악물고 일어서며 말했다. 좋아, 우리 나갈게요. 하지만 이대로 끝난 줄 아세요? 후회하게 될 거예요. 그건 협박이니? 약속이니? 내가 한 걸음 다가섰다. 내가 가족을 버린 게 아니라 너희가 먼저 나를 버린 거야. 지금은 단지 그 결과를 보고 있을 뿐이야. 엄마, 제발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민수가 간절하게 물었다. 무엇을 어떻게? 네가 쓴 메시지를 지울 거니? 이미 시작한 은행 사기를 없었던 일로 만들 거니? 아니면 잃어버린 존중을 돌려줄 거니?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때 호텔 지배인 박성호가 문을 두드리며 들어왔다. 김어머님, 택시가 준비됐습니다. 가족분들의 짐은 로비에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다른 숙소를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는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엄마, 정말 가실 거예요? 은정이 울먹였다. 나는 지현을 바라봤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머니와 함께 가고 싶어요. 우리 딸을 데려갈 수는 없어. 수진이 소리쳤다. 내가 데려가는 게 아니라 지연이가 선택하는 거야. 나는 조용히 덧붙였다. 며칠뿐이야. 그 후엔 지연이 스스로 결정할 거다. 수지는 절망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민수는 마지막으로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이러면 우리 관계는 예전 같지 않을 거예요. 민수야, 이미 예전 같지 않아. 네가 그렇게 만든 거야. 나는 아침에 미리 싸둔 여행 가방을 집어들고 지현과 함께 문을 나섰다. 복대는 다른 손주들이 슬픈 얼굴로 서 있었다. 나는 무릎을 꿇고 속삭였다. 얘들아, 사랑한다. 이건 너희 잘못이 아니야. 언젠가 커서 알게 될 거야. 왜 할머니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8살 재민이가 울며 안겼다. 할머니, 우리 모래성은 못 쌓아요? 아니란다. 언젠가 너희 부모가 진짜 사랑을 기억하면 그때 가장 멋진 모래성을 쌓자. 지연과 나는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닫히는 문 너머로 무너진 표정의 아들들, 분노에 찬 며느리들, 혼란스러운 손주들이 보였다. 로비에 내려가니 박 지배인이 택시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김어머님, 오늘 하신 일은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겁니다. 나는 창밖으로 바다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용기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었죠. 택시는 해운대 해안을 따라 달렸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 속에서 나는 40년의 세월을 떠올렸다. 끝없는 희생, 인정받지 못한 사랑, 그리고 잃어버린 존중. 할머니, 후회하세요? 지연이 물었다. 나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후회하는 건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다는 것뿐이란다. 택시는 이미 내가 새벽에 예약해둔 작은 부티크 호텔로 향하고 있었다. 거기서 우리는 모래성을 쌓고 조용한 저녁을 함께 먹으며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다시 배울 것이다. 그리고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자유로웠다.